한국에는 GTX가 있고 영국에는 크로스라인 즉 엘리자베스 라인이 있습니다. 영국 크로스라인은 이미 완공돼 운행되어 있고 큰 효과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GTX-A가 내년에 부분 완공된다면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효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GTX는 이제 그 GTX A, B, C, D 라인이 있습니다. GTX D는 아마 올해 말쯤에 이제 정확하게 어떤 노선이 나올 것 같습니다. GTX A, B, C는 이제 북에서 남으로,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크로스 라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 모형을 통해서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구간이 이제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게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 A는 운정에서 동탄, GTX B는 송도에서 마석, GTX C는 덕정에서 수원, GTX D는 장기에서 부천 운동장을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GTX D는 이제 Y자 모양을 이제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가 완공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었는데 뭐 절반에서 3분의 1로 이렇게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30분 이내에는 수도권의 모든 지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되고 있습니다. GTX D자 노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이제 교통론에서의 필수 사업으로 꼽히는 이제 GTX D의 Y자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제 반영을 해달라는 이제 얘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1.18을 기록을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18이라는 것은 비용보다는 편익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향후 살펴봐야겠지만은 이게 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교통 어떤 광역권 교통 개발에 확대하는데 굉장히 이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GTX D자 노선에 대한 어떤 정확한 거는 2023년도 12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이제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깊게 봐야 할 거는 이제 연구 용역에서 비용 편익 분석이 1.18로 나왔다는 겁니다. 즉 이제 경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D자 노선이 이제 부분적에 불과한데 이제 향후 이제 Y자 노선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과 김포 한강 신도시 장기동에 출발해서 부천 종합운동장을 거쳐가지고 경기도 남양주, 여주까지 해서 서울 시내를 이제 관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함으로써 굉장히 이제 개발을 이제 촉진할 수 있고 이제 균형 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또 이제 통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천공항과 연계된 어떤 제2의 크로스 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비용 역시 이제 돈이 문제겠죠. 이 비용이 이제 10조 정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연구 용역에서는 이제 그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18% 정도 더 많다. 편익이 더 많다 이렇게 밝혀졌기 때문에 어떤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GTX D자, Y자 노선의 이제 그 노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장기에서 이제 몇 개역만 가는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가는 걸 이렇게 했는데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이제 갑정, 작전, 부천 종합운동장 거쳐가지고 이제 여주와 그 다음에 남양주 8단까지 연결하는 이제 이렇게 확대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Y자 노선은 이제 인천시하고 경기도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연말쯤에는 아마 정확하게 어떤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 광역 GTX 노선들 보면은 역시 수도권입니다. 인천과 경기도와 서울을 연결하는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형으로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 다음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동쪽에서 서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구역이 이제 30분 이내에 돌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 A, B, C, D가 있는데 GTX A는 내년에 아마 부분 개통이 되고 2028년도에 이제 삼성역이 이제
그 개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GTX B와 C는 2030년도쯤에 이제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GTX D는 연말쯤 이제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2030년에서 33년도에는 완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GTX는 이제 수도권 광역급 철도로 이제 수도권의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대심도 광역급 철도입니다. GTX는 수도권에 이제 거점을 빠른 속도로 도달할 수 있죠. 현재 어떤 그 전철의 속도가 이제 한 20에서 30, 40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GTX는 이제 그 도심의 어떤 지하를 통과를 합니다. 보통 이제 40m, 50m 정도 되죠. 우리가 이제 그 GTX가 아닌 이제 지상에 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제 토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 도시의 토지가 굉장히 비싸죠. 그렇지만은 대심도는 이제 그 소유권이 국가에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더 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 지하에 건설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방해 요인이 없기 때문에 직선 노선을 만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철도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GTX가 만들어지게 된 거는 수도권에 서울, 경기도, 인천의 인구가 2,600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넘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기도 같은 데는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경기 남부의 어떤 산업도시 건설로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근이라든지 생활의 어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광역급 철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방안이 이제 GTX가 된 거죠. 영국의 이제 크로스 나인에 이제 본떠가지고 GTX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GTX AV 일부가 이제 개통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구병 인구를 봐도 이제 경기도가 월등합니다. 경기도 인구가 거의 1,400만 가까이 되죠. 그리고 경기도는 이제 지역도 넘고 그 다음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 대해서 철도를 이제 증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남부의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1,000만이 넘죠. 경기도 북부가 350만 명 됩니다. 특히 이제 수원이라든지 용인, 성남, 화성, 부천,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같은 도시 인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이라든지 영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인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지방 같은 데 인구가 많이 이제 안타깝게지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령 인구가 많죠. 인구가 이제 소멸되고 있는데 경기도와 인천, 서울 쪽 수도권은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처럼 이제 그 어떤 도시국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와 서울, 인천 쪽은 이제 그 철도를 이제 그 확충을 해서 향후에 이제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인구가 이제 그 사상 최초로 이제 1,400만이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인구를 보면은 2020년도에 1,345만 명에서 2030년도에는 1,442만 명, 그리고 2039년도, 2040년에 인구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40년도에 아마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에 많은 어떤 교통 대책이 필요한데 GTX를 이제 일관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그 인구가 증가한 거는 이제 평택이라든지 오산, 화성, 그 다음에 충청도 이제 북쪽에 그 다음에 이런 신도시 건설 이런 쪽으로 이제 일자리와 신도시화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GTX를 보기 전에 영국의 크로스 나인,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엘리자베스 나인으로 이제 개명을 했지만은 크로스 나인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GTX를 볼 수 있습니다. 크로스 나인이 건설됨으로써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평소에 1시간 걸리던 이제 통근 거리가 절반이 줄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13년 만에 이제 완공이 됐죠. 굉장히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엘리자베스 나인, 즉 크로스 나인이 건설됨으로써 이제 그 직선으로 뚫음으로써 많은 이제 그 통근이 굉장히 가까워진 거죠. 그만큼 여객이 이제 빠르게 이제 그 운송되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이 이제 많이 이제 그 바뀌게 된 거죠. 특히 이제 통근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
통근 시간이 많이 줌으로써 이제 그 차량으로 움직이던 사람들이 이제 철도를 이용함으로써 정확하게 이제 움직임으로써 차량 정체도 많이 줄게 되고 공기 오염도 많이 줄게 되고 또 인근 지역에 어떤 그 도시 개발이 많이 됨으로써 이제 부동산 가격이 또 일부 오르게 됐죠. 그리고 젊은 인구도 많이 유입되게 된 겁니다. 그 크로스9은 이제 그 운행이 굉장히 이제 빠르죠. 그리고 또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9 같은 경우는 시속 120에서 140km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전철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그만큼 이제 그 비용 편익을 봤을 때 굉장히 이제 편익이 굉장히 높아진 관점입니다. 국제공항이 히스로 공항에서 패딩턴 역까지 32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여행객의 편의가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외국인이 왔을 때 어떤 그 GTX를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더 많이 이제 어떤 빠르게 이제 이동할 수 있죠. 그렇다 보면은 어떤 편익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크로스9은 이제 그 어떤 그 교통의 어떤 혁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GTX가 아직 이제 건설이 완공된 건 없지만 내년에 이제 GTX A 라인이 이제 그 일부 부분 개통된다고 그러면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국판 GTX로 불리는 이제 크로스9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작년에 이제 5월에 개통됐습니다. 착공된 지 13년 만이었죠. 굉장히 이제 돈도 많이 30조가 들었습니다.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또 쾌활하고 또 영국의 어떤 그 관광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고 통근이라든지 오염도도 많이 줄이고 또 영국 그 런던을 개발하는 데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9, 즉 크로스9은 길이가 118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이제 그 많은 거리는 아니지만은 중심부를 통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굉장히 큰 걸로 보입니다. GTX A라인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 실제 이제 철도죠. 이게 이제 내년에 이제 개통되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GTX A가 이제 개통된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파주라든지 고양 같은 데서 이제 서울역까지 이제 굉장히 굉장히 빠르게 이제 움직일 수 있고 또 GTX 라인이 이제 전부 개통된다고 그러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다음에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여객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GTX가 개통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큰 이제 파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과거에 이제 그 서울 중심부에 고집하던 사람들이 GTX가 개통된다 그러면은 30분 이내에 모든 지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서울 중심에 살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중심부도 이제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더 개발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근 지역이라든지 동일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이제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수도권이 이제 많은 인구 때문에 이제 현재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 삶의 어떤 질의 어떤 향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근에 대한 어떤 고통에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이제 GTX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GTX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비용이 듭니다. 건설에 따른 여러 이제 비용도 들고 갈등 요인도 있지만은 GTX가 건설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한창에 더 격을 높일 수 있는 교통 측면에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도 GTX 열차 완성품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국외통보는 경남 공원 현대로탄 공장에서 출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출발역부터 도착역까지 정차 시간과 승하차 시간까지 포함해 계산한 평균 속도인 표정 속도가 시속 100km로 기존 지하철보다 3배 이상 빠르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